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주 나토 G7 정상회담 후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 의지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난 것 같다. 유럽인의 운명은 우리 손으로 챙겨야 한다. 미국과 관계를 지속하면서 러시아와도 더 좋은 이웃으로 지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유럽 회원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파리 기후협약에도 부정적 태도를 보인 직후에 나온 말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러시아와 적대했던 서유럽은 미국과 독일의 동맹을 축으로 거대 군사력의 러시아를 견제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가 대서양 양쪽의 군사 외교 관계를 재편하고 있는 겁니다. 메르켈의 발언은 고스란히 우리의 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 의지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난 것 같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손으로 챙겨야 한다. 미국과 관계를 지속하면서 북한, 중국, 러시아와 더 좋은 이웃으로 지내야 한다. 이런 말을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꼭 필요할 때조차 이런 말을 못하는 국가는 동맹이 아니라 호구인 거죠.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사실 이 메르켈 총리 발언은 서양 언론에서는 엄청난 큰 뉴스였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나오고 유럽에서도 나오고 아직도 계속 추가 발언들이 나오는데 그쪽 정치인들도 계속 발언하고 있고 EU에서도 뭐 발언하고 우리도 한마디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말이죠. 우리 정치인들도. 왜냐하면 국제정세가 크게 변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세계 속에 있고 계속 위장장님 얘기만 해가지고. 네. 우리 시사면이나 혹은 뉴스가 이런 국제 뉴스를 일정 정도 이상 꼭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세계 속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가 혹은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뉴스가 너무 없어요. 네, 앞으로 꼭 챙겨오겠습니다. 네. 자, 첫 뉴스는요? 네, 성주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추가로 4개의 발사대가 국내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뒤늦게 이 내용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충격적이라면서 누가 결정했고 또 어떻게 들여왔는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사실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그제 처음 보고받았습니다. 이미 경북 성주에 배치된 발사대 2기 외에도 추가 보고가 없었던 보고 누락이라는 게 청와대의 판단입니다. 보고 누락은 맞죠. 네. 현재 이제 문서상으로는 보고받은 게 없다는 게 확인된 거잖아요. 이제 국방부에서는 이제 국방부를 했다고 하고 있죠. 네, 국방부가 지난 25일에 국정기획자문이 업무 보고할 때는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튿날인 26일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반입된 사실을 보고했다면서 보고 누락은 아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청와대는 곧장 확인 결과 안보실에서 보고받은 사람이 없다면서 국방부 입장 표명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이게 이제 언론에서는 진실 공방인 것처럼 보도하는데, 적어도 문서상으로는 청와대에 보고된 게 없는 게 확인됐어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게 국가적 최대 안보 이슈잖아요. 그런데 그냥 말로 했을 리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서가 없으면 보고가 없었던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데, 그래서 이걸 진실 공방이라고 보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국방부는 문서로 보고하지 않았고 기록도 없는가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대등한 주체 간에 누가 거짓말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의 진실 공방이라고 표현 쓰면 안 되는 건데 진실 공방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 거죠. 그 자체가 저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왜 국방부는 문서로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그것도 대통령 당선은 5월 9일이에요. 그렇죠. 5월 26일에 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늦습니다.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며칠입니까? 예.
이 자체는 국방부를 취재할 일인 겁니다. 왜 문서로 기록이 없느냐? 왜 했다고 하느냐?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청와대와 국방부의 말이 어긋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국방부가 늦게 한다든지. 국방부는 아니라고 했는데 청와대가 맞다고 한다든지. 그럴 때 진실공방이라고 보도한 적 없습니다. 전혀. 이게 진실공방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잘못된 프레임인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누가 언제 했냐 안 했냐 디테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본질은 뭐냐면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대통령이요? 예. 그럼 국가안보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에 대해서 확실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거고 이 사건이 상징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은 새로 선출됐지만 현재까지 바뀐 거는 대통령, 청와대 몇몇 인사, 서울지검장 그 외의 권력은 모두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예. 그걸 상징하는 거죠. 이게 무슨 진실 공방입니까? 제대로 보고가 안 된 거죠. 아직도 이 프레임을 이렇게 짜는 미디어들이 많은데 그렇게 보도하면 안 되는 거죠. 조선일보 같은 곳에서는 이제 언론이 이 진작에 보도했는데 4월 25일 6일에 예, YTN에 화면이 나왔습니다. 화면에. 근데 그때는 그게 명확하지도 않고 국방부가 확인해 주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진작에 언론이 보도한 걸 호들갑 떠는 일이 아닌 거죠. 그때는 언론이 화면을 잡았지만 국방부가 확인해 주지 않았던 거고 대통령이 사드를 TV 보고 알아야 됩니까? 뉴스 보고. 말도 안 되는 뉴스인데 보도인데 만약에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갈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조선일보는 100일 동안 나라가 무너졌다고 보도했을 일이에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방에 관련된 안보에 관련된 일을 가지고 시간도 너무 늦고 문서 보도도 없고 진실 공방도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직 이전 정부의 권력이 그대로 다 살아있다. 라는 사건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예. 이제 조금씩 밝혀지겠죠. 예. 네, 대통령이 철저 조사 지시했기 때문에요. 관련된 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충격적이죠, 당연히. 예. TV 보도가 있은 지로부터도 한 달 후인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 당선된 후로부터도 2주가 넘었고 3주 차에 보고가 된 거. 했다 하더라도. 근데 문서가 없으니까 했다고 하는 거는 사실이 아닌 거죠, 현재까지는. 이걸 말로 몇 마디 했다면 그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이게 어떻게 진실공방입니까? 다음 뉴스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행정자치부의 김부겸 의원,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의원, 해양수산부의 김영춘 의원,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종환 의원을 각각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해당 부처에서 곤란해할 사람들이네요. 김현미 의원은 국토부 대상으로 4대강 저격수로 활약을 오래 했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어떡합니까? 국토부는 이제. 도종환 의원은 문체부 블랙리스트 가지고 제일 먼저 그렇죠. 문제 제기했던 분이고 그런 점도 눈에 띄네요. 이게 소위 이제 친문 패권이라는 공격을 문재인 후보 시절에 4년 내내 5년 내내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장관 인사도 보면 흔히 비문으로 분류했던 분들 절반은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장관들 인선이 이제 발표가 된 거고요. 이분들도 인사청문회는 해야 되죠. 네, 장관이기 때문에요. 인청 대상자입니다. 인사청문회는 하는데 인사청문회에서 인준 대상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청문회에서 이제 따지는 거죠.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그거는 뭐 강경화 후보나 또는 김상중 후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낙마를 시킬 수는 없어요. 여론으로 낙마시키려고 각종 의혹을 던지겠죠. 야당에서는 당연히. 근데 대통령이 제가 알기로는 20일 후에 그냥 임명하면 되는 보직인 거죠, 이거는. 예, 총리만 투표가 있습니다. 총리하고 대법원장이었던가요? 네, 대법원장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이런 자리가요. 표결을 해야 합니다. 거기는 인준을 해야 되고 선관, 중앙선관위도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장, 감사원,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인준이 돼야 통과해야 표결을 통해서 통과가 돼야 되고 나머지 뭐 장관,
지금 앞으로 계속 나올 검찰총장도 나오겠죠. 국세청장도 나올 것이고 공정위, 금융위 등등등등 나머지는 전부 다 표결은 없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덴마크에 머물러 온 정유라 씨가 한국 송환길에 올랐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정도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곧바로 검찰에 송환됩니다. 그렇군요. 한동안 정유라 씨 뉴스가 많이 등장하겠군요. 네. 이에 대한 최순실 씨의 반응도 또 있었겠죠? 네, 그제 재판에 나와서 또 관련 이야기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유연희, 그러니까 정유라 씨의 개명 전 이름을 부르면서 유연희는 삼성 말 한 번 잘못 빌려 탔다가 완전히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읽겠습니다. 병신이 됐고 승마협회에서 쫓겨났다. 애를 죽이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언론이 보도한 대로 읽으신 거죠? 예. 네. 그렇게 실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아직도 사태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거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진 세상을 오래 살았으니까요. 네, 받아들여질 거라고. 그러니까 삼성 말 한 번 잘못 빌려졌다는 거잖아요. 아직도 그렇게 네, 주장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승마협회에서 쫓겨났다는 거 아닙니까? 선수 생활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사태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조윤선 전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드라마 등 TV 프로그램을 추천한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별게 다 공개되네요. 네,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조 전 장관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내용인데요. 조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시간 있으실 때 혼술 남녀, 질투의 화신이라는 드라마나 예능 삼시세끼 3번째 시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또 조 전 장관은 저도 드라마를 꼭 한 편 보지 않으면 잠이 안 온다. 라는 내용의 문자도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친밀도를 드러내기 위한 증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 전 장관과 박 전 대통령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특검이 관련 문자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제 기억으로는 정규제 TV하고 인터뷰에서 드라마를 볼 시간이 없다라고 네, 그렇죠. 인터뷰를 했던 걸 아는데 제가 인터뷰를 했던 그 훨씬 전 2000년 초반에는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본다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드라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고. 네. 드라마를 대통령이 된 다음에 많이 본다고 말할 수는 없었겠죠. 네. 어쨌든 재밌는 뉴스였고요. 다음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수차례 재판 진행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쪽은 계속해서 지연 전략 펴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구속기간이 끝나는 10월까지 시간 끌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한 얘기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네, 머니투데이에서 보도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한 얘기를 가지고 다시 얘기한 게 아닐까. 네. 어쨌든 저도 제가 봐도 이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구속기간을 넘기려고 하는 것 같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 결과 아주 국내 최고의 변호인단에 의해서 변호받고 있으니 사실 연동돼 있잖아요. 운명공동체예요.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 본인들의 재판이 진행되면 유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하나 하고 6개월을 넘겨서 일단 나간 다음에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네, 불구속 상태에서 받고 싶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사실상 의미가 없는 문제 제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증인이나 참조인 모두 다 직접 나오라고 하고 있고. 제가 해봐서 하는데 증인이나 참고인을 딱딱딱딱 시간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시간에 맞춰서 올 수 없는 사정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네. 그럼 자꾸 연기되는 거는요. 뭐 한마디로 하여튼 6개월 넘기겠다는 겁니다. 네. 제가 말했는데. 그리고 이 공판장에 앉아있으면 졸려요. 근데 실제로 조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벌써 나왔어요? 네, 박근혜 전 내가 미리 말할 대통령이요. 조는 뉴스 나올 거다. 조만간 미리 말했었어야 되는데. 졸립니다. 굉장히. 그 의자도 불편하고 정자세로 앉아있어야지 어디 기댈 데도 없잖아요. 예, 엎어질 수도 없고. 근데 그거 한 2시간 정도에 한 10분 정도 쉬면서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졸게 돼 있어요.
경험이신가요? 초인적인 노력으로 졸지 않으려고. 왜냐면 피고인이 졸면 그게. 근데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분명히 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미 나왔어요, 뉴스가? 네, 그렇습니다. 예언을 했었어야 하는 건데, 저도 뉴스가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이미 나왔군요. 다음 순요. 네, 지난해 총선을 한 달 앞둔 3월에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일간지 전면 광고 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5대 개혁과제 제시하면서 2017년 5월 31일,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행하지 못하면 1년치 세비 국가에 기부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오늘 한국당 김정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안 발의함으로써 계약 내용 이행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대국민 사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세비를 안 나겠다는 거죠, 뭐. 네. 1년 전에 사실 2017년 5월 31일까지 이런 5대 개혁과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세비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말을 믿은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도 광고를 냈으니까요. 네, 근데 예. 이때는 굉장히 크게 광고도 내고 막 절치선으로 이거 잘라가지고 보관하고 그렇죠. 있으라고. 예, 1년 후에 보여달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했고 나름 화제가 됐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거든요. 네, 역시 믿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개혁 뭐 당시 이제 갑을 간 게 대기업가에 대기업 중소기업 간에 혹은 뭐 일자리 규제 개혁 이렇게 개혁 과제를 이행하지 못하면 반납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발의만 했어요. 이행의 기준을 놓고 지금 다투고 있는 겁니다. 발의는 국회의원이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10명만 있으면 발의할 수 있습니다. 통과가 된 게 아니라 발의만 하나 했습니다. 하나.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부담이 좀 된다고 봅니다. 자, 다음 순요. 네, 자유한국당이 대선 패배 원인 분석과 당진로 논의를 위해서 어제 토론회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고성과 욕설이 오가면서 난장판으로 변했습니다. 외부 평가 직후에 마이크가 단상 아래로 내려가자 사달이 난 건데요. 맨 처음 발언권을 얻은 서울의 한 당협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할 만큼 그런 짓거리를 했냐, 죽일 X라고 할 만큼 잘못했냐, 이런 식으로 막말을 했고요. 또 격분한 중앙위원회 당직자가 개 XX도 주인 공격 안 하고 한 번 개 XX는 영원히 주인을 따른다. 친박 비박 나뉘어 싸우지 않았다면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됐겠냐. 이렇게 욕설 섞인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대선 패배 후에 평가 토론회는 격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물과 기름 같은 친박 비박이 여전히 그 권력 관계가 정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친박이 당을 장악한 것도 아니고 비박이 장악한 것도 아니어서 격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대선 평가가 원래 격한데 거기다가 지금 내부 권력 투쟁이니까 당연히 격해지겠죠. 예. 이 관련해서는 홍준표 전 도지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네. 전 지사가 귀국하게 되면 정점으로 향하게 될 것이고, 그때 저희가 이제 다뤄보겠습니다, 한번. 자, 하나 정도 제목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원선. 네, 이건희 일가 인테리어 비용에서 수상한 결제가 발견됐다라는 한겨레 신문 보도가 있습니다. 불법 비자금일 가능성이 있어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데자뷰가 느껴지죠? 새로 나온 뉴스인데, 예. 네, 이건 그냥 그렇게 거론하고 넘어가고, 제목 하나 정도 더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전 청와대 비서관이 황교안 전 총리가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알 거다라고 JTBC와 인터뷰했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나왔던 각이네요. 그러니까 이 특수활동비가 총리실 쪽에서 사용했을 거라고 했던 주장이 있었고, 총리실은 아니라고 그랬고, 예. 또 한 축에서는 급여에 보태져서 사용됐다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억 정도 빈다. 이게 나왔는데, 이제, 어쨌든 황교안 대행이 알 거라고 계속 주장하는, 전 총무비서관 이야기입니다. 총무비서관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약간 이 뉴스는 제가 보기엔 황교안 총리가 아니냐, 혹은 뭐, 우병우 민정수석이 아니냐,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돈이, 당시 특수활동에 해당되는, 제가 보기엔 그 당시에 청와대는 특수활동에 해당될 태극기 집회나 가짜뉴스 생산에 일부라도 전용이 됐느냐, 그게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달라지는 사태가 벌어지겠죠.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청와대와 국방부의 말이 엇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국방부가 늦게 한다든지, 국방부는 아니라고 했는데 청와대가 맞다고 한다든지. 그럴 때 진실공방이라고 보도한 적 없습니다. 전혀. 이게 진실공방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잘못된 프레임인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누가 언제 했냐 안 했냐 디테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본질은 뭐냐면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대통령이요? 예. 그럼 국가안보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에 대해서 확실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거고, 이 사건이 상징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은 새로 선출됐지만 현재까지 바뀐 거는 대통령, 청와대 몇몇 인사, 서울지검장, 그 외의 권력은 모두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예. 그걸 상징하는 거죠. 이게 무슨 진실 공방입니까? 제대로 보고 안 된 거죠. 아직도 이 프레임을 이렇게 짜는 미디어들이 많은데 그렇게 보도하면 안 되는 거죠. 조선일보 같은 곳에서는 이제 언론이 이 진작에 보도했는데 4월 25일 6일에 예, YTN의 화면이 나왔습니다. 화면에. 근데 그때는 그게 명확하지도 않고 국방부가 확인해 주지도 않았죠.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주 나토 G7 정상회담 후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 의지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난 것 같다. 유럽인의 운명은 우리 손으로 챙겨야 한다. 미국과 관계를 지속하면서 러시아와도 더 좋은 이웃으로 지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유럽 회원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파리 기후협약에도 부정적 태도를 보인 직후에 나온 말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러시아와 적대했던 서유럽은 미국과 독일의 동맹을 축으로 거대 군사력의 러시아를 견제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가 대서양 양쪽의 군사 외교 관계를 재편하고 있는 겁니다. 메르켈의 발언은 고스란히 우리의 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 의지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난 것 같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손으로 챙겨야 한다. 미국과 관계를 지속하면서 북한, 중국, 러시아와 더 좋은 이웃으로 지내야 한다. 이런 말을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게 변하는 데에 대한 뉴스가 너무 없어요. 네, 앞으로 꼭 챙겨오겠습니다. 자, 첫 뉴스는요? 네, 성주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추가로 4개의 발사대가 국내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뒤늦게 이 내용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충격적이라면서 누가 결정했고 또 어떻게 들여왔는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사실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그제 처음 보고받았습니다. 이미 경북 성주에 배치된 발사대 2기 외에도 추가 보고가 없었던 보고 누락이라는 게 청와대의 판단입니다. 보고 누락은 맞죠. 네. 현재 이제 문서상으로는 보고받은 게 없다는 게 확인된 거잖아요. 이제 국방부에서는 이제 국방부는 했다고 하고 있죠. 네, 국방부가 지난 25일에 국정기획 자문위 업무 보고할 때는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튿날인 26일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반입된 사실을 보고했다면서 보고 누락은 아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청와대는 곧장 확인 결과 안보실에서 보고받은 사람이 없다면서 국방부 입장 표명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이게 이제 언론에서는 진실 공방인 것처럼 보도하는데, 적어도 문서상으로는 청와대에 보고된 게 없는 게 확인됐어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게 국가적 최대 안보 이슈잖아요. 그런데 그냥 말로 했을 리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서가 없으면 보고가 없었던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데, 그래서 이걸 진실 공방이라고 보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국방부는 문서로 보고하지 않았고 기록도 없는가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대등한 주체 간에 누가 거짓말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의 진실 공방이라고 표현 쓰면 안 되는 건데 진실 공방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 거죠. 그 자체가 저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왜 국방부는 문서로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그것도
대통령 당선은 5월 9일이에요. 그렇죠. 5월 26일에 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늦습니다.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며칠입니까? 예. 이 자체는 국방부를 취재할 일인 겁니다. 왜 문서로 기록이 없느냐? 왜 했다고 하느냐? 과거가 아닙니다. 필요하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꼭 필요할 때조차 이런 말을 못하는 국가는 동맹이 아니라 호구인 거죠.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사실 이 메르켈 총리 발언은 서양 언론에서는 엄청난 큰 뉴스였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나오고 유럽에서도 나오고 아직도 계속 추가 발언들이 나오는데 그쪽 정치인들도 계속 발언하고 있고 EU에서도 뭐 발언하고 우리도 한마디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말이죠. 우리 정치인들도. 왜냐하면 국제정세가 크게 변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세계 속에 있고 계속 위장장님 얘기만 해가지고. 네. 우리 시사면이나 혹은 뉴스가 이런 국제 뉴스를 일정 정도 이상 꼭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세계 속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가 혹은 세계가 어떻게